첫 번째 팁, 양을 늘리면서 줄였습니다. 말이 되냐? 늘리면서 줄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올 만한 내용들 있잖아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을 봤어요. 일반적으로 A, B 책만 참고한다고 하면은 A, B의 C 책까지 참고를 했습니다. 자주 나올 만한 내용들은 최대한 많이 들어갔고요. 안 나올 만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쳐버렸어요. 빨리 치면서 줄여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 조절을 했고, 특히 늘린 양 중에서도 빨리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은 책을 봤다고 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면서 처음 읽어볼 때부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양을 줄여서 정리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A, B만 보통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보는데 나는 C라는 책을 한 권 더 본다 라고 했을 때, 그럼 C 책을 보면서 내가 이 책에서 뽑아 먹을 게 뭔지 그것만 빨리 찾아가지고 뽑아 먹어서 그것만 따로 정리를 하고 그 책을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늘리면서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도 뭡니까, 다른 사람과 보다 더 차별화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책을 봤죠. 그러면서도 뭐다 빨리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빨리 합격하려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양을 늘리면서 줄여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쓸데없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A 지문이 나왔다 하면 A 다시로 나오면 어떡하지? A 다시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꼭 시험에 안 나올 거를 막 연상을 하면서 길게 시간을 끌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딱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딱 기억하시고 그냥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이 나올 만한 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저는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9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두 번째 팁은 뭐냐면은 일정 과목에 베이스가 있었어요. 행정고시 2차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통계학, 선택 과목입니다. 통계학은 이렇게 5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은 사실 저는 학교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준비하는 시험에 베이스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베이스 있는 시험으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할 때 베이스가 있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단기에 합격해야 되고, 베이스를 있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베이스 있는 시험 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시험 기간, 수험 기간을 단기 합격했던 사람보다 조금 늘리시면 됩니다. 무조건 짧게 공부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만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 합격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공부 시간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험 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가장 많은 시험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법고시는 왜 안 보냐? 사법시험을 봐라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행정고시를 볼 거냐 사법시험을 볼 거냐에서 가장 큰 선택점은 사실 베이스였습니다. 네, 베이스가 이쪽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 행정고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측면도 있어요. 전략적 선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시험이라는 게 어쨌거나 상대평가고 언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공부를 하던 2006년, 2005년부터 시험 공부 시작했죠. 그래서 2006년에 공부를 할 때 그때 PSAT가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PSAT가 도입이 돼서 2006, 2007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점차 도입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신림동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PSAT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다들 좀 주저하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PSAT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주저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왜? 어쨌든 다른 사람도 PSAT를 모르면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면 어차피 상대평가 시험에서 상관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주저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험의 제도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인기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시점들이 있어요. 똑같은 인기나 똑같은 난도가 아니고 떨어지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강약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그 강약에서 약할 때 들어갔어요. 약할 때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공략을 해냈죠. 네, 그래서 PS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참 좋았던 게 다들 모르니까 많이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적당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다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공부할 것도 없어요. 기출문제가 많아야지 뭐 기출문제로 다 풀어보지. 그때 기출문제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공부도 안 했어.
했어. 근데 내가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도 할 게 없거든. 오히려 공부할 양이 적어지니까 확 줄더라고. 공부할 게 굉장히 공부 양을 줄여주면서 1차를 빠르게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다른 사람 안 할 때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치고 빠졌습니다. 시험 공부라는 게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합격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10시간 15시간씩 미친듯이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5, 6시간 공부하고 합격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5년 6년 공부했지만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6개월 만에 합격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건 정말 타이밍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하고 싶다면 그런 전략적 고려를 늘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